네, 이어서 쿡북의 디자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폰츠 프로머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폰트가 있는데요. 폰트는 글꼴이라는 거죠. 어떤 굴림체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플러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를. 네, 당연하겠지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신들이 앱을 여러 개 만든다거나 할 때 어떤 여러 개 앱에서 동일한 폰트를 쓰고 싶다 할 때 각각의 앱마다 계속 폰트를 여러 개 쓰면은 여러 개를 계속 앱마다 따로따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렇게 폰트를 묶어서 패키지화 시켜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서 각각 이 패키지만 임포트를 하면 네, 자신들이 묶어놓은 그런 폰트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 구현 위주로 네,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거는 약간 좀 심화 과정이죠. 좀 더 큰 앱을 만들고 싶다 할 때 따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여기 네, 직접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 읽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요 순서 자체가 ABC 순서죠. 네, 요 순서가 네,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네, 간단하게 지금은 익스포트 폰트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폰트 사용법 여기 또 가이드가 있으니까 네, 천천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폰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건 넘어가고 네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방향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자,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죠. 제가 지금 에뮬레이터를 켜놨는데요. 요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요 방향은 이제 포트릿 모양이라고 하고요. 회전을 하면은 랜드스케이프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널찍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회전을 할 때 위젯이 다시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릿 모드와 랜드스케이프 모드는 이렇게 방향을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이런 키워드를 또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글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예제를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리드 뷰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두 개의 컬럼과 함께 사용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두 개의 컬럼으로 해서 쭉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그리드 뷰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빌더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컬럼을 또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그려주는 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드 뷰는 두 개의 컬럼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빌더는 그 방향에 따라서 컬럼 수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빌더가 뭔지. 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번역기의 힘으로 네, 해석을 해보면 앱의 현재 방향을 확인하려면 오리엔테이션 빌더 위젯을 사용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 빌더는 부모 위젯의 사용 가능한 너비와 높이를 비교하여 네, 현재 방향을 계산하고 네, 부모의 크기가 변경되면 작성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빌드죠. 네, 부모의 크기가 네, 변경됐을 때 다시 그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빌더에 이런 빌더가 있죠. 네. 방향이 변경되면 여기 오리엔테이션에 방향이 파라미터로 넘어오고요. 요거를 다시 호출해서 이 화면을 다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소스가 나오고요. 여기 그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리드 뷰죠. 지금 그리드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소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죠. 자, 일단 소스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소스도 함께 보죠. 네, 여기 메인 함수, 네, 전형적이죠. run 앱이 있고요. 이 클래스 위젯, 지금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파라미터로 넘겼습니다. 이 빌드 안에 마테리얼 앱에 자, 위젯을 또 만들었죠. 클래스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리스트라는 위젯을 만들었고요. 네, 하지만 동일합니다. 이 마테리얼 앱에 스캐폴드, 그죠? 이 빌더 안에 스캐폴드 들어가고 여기 앱바 들어가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바디가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이제 바로 위젯을 넣지 않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빌더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그 안에 빌더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번 우선 동작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전하는 거를 보시려면은 저희 핸드폰 보시면 설정 있죠. 여기 한 번 더 내려보시면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 오토 로테이트라고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 체크하셔야지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죠. 아이템 0이랑 아이템 1이 있죠. 이게 이제 열이죠. 네, 열이 있는데 지금 두 개죠. 근데 회전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변합니다. 요게 플러터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빌더 안에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그 안에 UI를 다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네, 이런 빌더 함수죠. 함수를 넘겼습니다. 이 빌더 안에 여기 마우스를 이 괄호 안에 대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디가 끝인지 체크가 됩니다. 여기가 끝이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로 이 빌더에 이 함수를 넘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UI를 그릴 거냐, 이 그리드 뷰라는 거를 사용을 했죠. 이 그리드 뷰가 요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 뷰 설명을 보시면 자, 스크롤러블 한 거를 생성을 한다 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한번 번역기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교차축에 고정된 수의 타일이 있는 스크롤 가능한 2D 배열 위젯이다. 그래서 이 고정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기 보시면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라고 나오는데요. 자, 플러터 위젯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메인 엑시스가 있고 크로스 엑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엑시스가 보시면 이 축이라고 해서 방향이죠. 자, 그래서 메인 엑시스 하면은 이렇게 스크롤 되는 방향, 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크로스 엑시스는 이 메인 엑시스의 수직이 되는 방향, 90도죠. 그래서 좌우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가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 아이템 0과 1이죠. 이 카운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죠, 지금. 네. 두 개고요. 그리고 이 그리드 뷰는 이 스크롤이 된다는 거.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과 이런 수식이 나오죠. 네, 요거는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 연산자죠. 넣는 연산자를 계산을 하면 true나 false를 나타내는 불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true면 2고 false면 3인데요. 지금 이제 포트린 모드죠. 지금은 포트린 모드이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의 값이 tru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랜드스케이프 모드라면 이게 false가 되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드 뷰가 이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가 지금은 3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방향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를 조절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UI를 새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F5로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빨간 점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실행 흐름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여기에 코드가 딱 멈출 겁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가 지금 여기서 실행되다 멈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축키를 처음에 잘 모르신다면 여기 디버그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일단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스텝 오버라고 해서 한 줄씩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F10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리턴 한 줄이죠. 네. 바로 리턴이 됐는데 원래 한 줄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드가 더 있다면 한 줄씩 실행이 될 거고요. 이런 디버깅 같은 기능은 네. 나중에 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10이랑 바로 실행하는 거, 이어서 계속 실행하는 F5를 누르면 여기서 코드가 멈췄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5로 이어서 실행을 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브레이크 포인트는 네, 지금 여기가 실행되는지 보려고 한번 알아본 거고요. 네, 아무튼 빌더가 다시 호출된다는 거를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화면을 돌렸을 때. 네. 자, 아무튼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를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개수를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children이죠.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거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list.generate라는 거를 넘겼어요. 자, 요것도 이제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생성자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들이 만들어져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리턴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리스트 같은 것도 지금 점을 찍어 보시면 좀 여러 개들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또 그 예제들을 또 다양한 예제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사용하다 보면 또 손에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더라도 네, 약간 암기식으로 최대한 눈에 많이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하면은 네, 약간 형식들이 나오죠. 지금 디버그 창이 좀 가려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랭스죠. 그래서 리스트를 몇 개 생성할 거냐 그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개를 생성을 했죠. 그럼 이 아이템이 100개가 되겠죠. 네, 지금 아이템 0부터 99까지 총 100개가 있는 거가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제 펑션을 넘기는데 바로 요 펑션이죠. 네, 가로대 보시면 네, 여기까지 펑션이고요.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받고요. 그러면은 지금 100개를 넘겼기 때문에 이 함수가 100번이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에 따라서 그 안에 위젯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로직이죠. 네, 그래서 아이템 0부터 아이템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인덱스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0일 경우에는 이 센터 위젯이죠. 지금 센터에 표시된 걸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 내용은 아이템하고 한 칸 띄우고 인덱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아이템 0, 1, 2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을 추가를 한다면 네, 이 아이템들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고요. 여기 팀 해가지고 점 오브 컨텍스트. 네, 컨텍스트는 요 빌드 컨텍스트
빌드 쪽에 있는 요 컨텍스트고요. 그래서 텍스트 띠임이 또 있고 그 안에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런 CSS처럼 여러 개의 스타일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헤드라인이었는데 타이틀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타이틀에 맞게 또 사이즈가 변경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앱에 따라서 그에 맞게 네,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헤드라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칠드런으로 이런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넘겼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그리드 뷰가 알아서 스크롤 기능과 몇 개의 컬럼으로 보일지 네, 이렇게 화면에 그려주는 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유저 커스텀 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자, 뛰어난 시스템 폰트를 제공을 하지만 자, 원한다면 커스텀 폰트를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구글 폰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폰트들이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플러터 야호 쳐보고요. 여기 랭귀지죠. 여기서 한국어 지원해주는 폰트만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26개 폰트가 있다고 나오죠. 이 중에 좀 특이한 거, 네, 요 폰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라는 폰트죠. 이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의 압축을 풀어 볼게요. 네, 지금 바탕화면은 제가 안 나오는데 일단은 네,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면 이런 TTF 파일이 나오죠. 네, 이제 이 파일을 한번 저 폰트를 플러터에서 이렇게 이 예제를 따라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서가 나오죠. 일단은 임포트 폰트 파일 해서 네, 폰트를 이 펍스펙 그 파일이죠. 거기다가 선언을 해주고 네, 디폴트 폰트로 한번 세팅을 한 다음에 네, 그 폰트를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시점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요 설명대로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요거는 일단 끄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여기다가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요 프로젝트에 화면을 분할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임포트 폰트 해서 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폴더죠. 프로젝트 폴더에 폰츠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해보죠.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뉴 폴더에 폰츠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그 압축을 푼 이런 TTF 파일 있죠? 요거를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Reveal in File Explorer 네, 윈도우 기준으로 이런 게 나오고요. 요 폰츠 폴더에 네, 붙여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라고 생기죠? 네, 여기는 지금 요 폰트 같은 경우는 이탈릭이나 이런 레귤러 폰트 네, 이런 걸 따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네,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레귤러 폰트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펍스펙 파일에 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주석이 있죠. 여기 폰트 관련 주석이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주석을 해제해 볼게요. 컨트롤 슬러시로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자, 요 파일 있죠. F2 누르시면 또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전체를 복사만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폰트 경로 그대로죠. 자,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탈릭이라는 폰트를 또 따로 지정을 해서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폰트죠. 네, 요거는 그래서 삭제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폰트의 패밀리는 간단하게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로 소스에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이름이죠. 거기다가 이제 패밀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폰트에 이제 어셋에 이제 그 폰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요걸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폴더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지정을 해줬으니까 설정이 끝난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자, 요 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나, 네, 스타일, 이탈릭 같은 거, 스타일에 따른 폰트들, 네, 그런 폰트가 있으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폰트를 한번 디폴트 폰트로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예제가 있죠. 자, 요 매테리얼 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자, 띠임이라고 해서 앱을 처음에 앱 클래스 만들 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띠임 데이터에 폰트 패밀리죠. 저희는 이제 예제랑 다르게 한글 폰트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거를 한번 네, 다 끝났나요? 네, 일단은 끝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죠. 저희가 구글 그 폰트 홈페이지에서 보던 그 폰트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좀 글씨가 작죠? 화면을 한번 키워볼게요. 크기를. 네, 여기서 잠시. 네, 기존에는 이 헤드라인 요거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직접 텍스트 스타일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폰트 사이즈를 한 3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네, 50으로 주겠습니다. 네, 좀 커졌죠? 이걸 한글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한 그 폰트가 기본 폰트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에서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스타일의 텍스트 스타일의 폰트 패밀리에서 저희가 지정한 그 폰트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폰트 패밀리가 요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또 다른 폰트를 지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그 폰트가 나오겠죠. 네, 저희는 지금 폰트를 하나만 했기 때문에 디폴트 폰트, 네, 그거과 동일한 폰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데, 네, 새로운 폰트 원하시면 또 여기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밀리랑 폰트와 그리고 그 아래에 어셋을 지정을 해주면 폰트가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를 설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complete example 해서 폰트에 따라서 pubspec.yaml 파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소스 코드와 네,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테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 폰트랑 색깔, 네, 이런 것들을 그 전체 앱에 공유를 하려면 themes라는 거를 사용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themes를 사용하게 되면 앱바라든지 버튼, 체크박스 여기서 색상이나
어떤 텍스트 스타일들이 자동으로 전체 앱에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띠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마테리얼 앱 초기화 할 때 이 띠임 파라미터로 띠임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넘기면 되네요.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헬로월드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 봤던 거죠. 가장 처음에 여기 보시면 마테리얼 앱이 있죠. 여기에 띠임이라는 거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띠임에 띠임 데이터 탭으로 줄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요 속성들은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앱이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요 주석을 하나씩 해제를 하면서 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브라이트니스가 있죠. 다크로 되어 있는데 다크로 된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앱이 검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이렇게 밝은 색이고요. 다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신의 앱의 컨셉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해서 앱의 어떤 기본적인 색상이죠. 라이트 블루로 변경을 하면 이런 앱바 같이 이 프라이머리 컬러를 참조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컬러나 그런 액센트 컬러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거는 마테리얼 가이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색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색상도 보시면 그 뒤에 라이트 블루가 있고 또 색상 그 숫자가 있죠. 숫자가 낮을수록 좀 더 밝은 색 그리고 좀 숫자가 높을수록 좀 더 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가 한 그 400과 600 사이가 가장 중간 값이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진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센트 컬러 같은 거는 어떤 앱에서 포인트 같은 것들 이 프라이머리 컬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색이겠죠. 이런 것도 이제 가이드 보시면 어떤 때 이 색상을 사용하게 되고 또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액센트 컬러를 사용하는 게 없어서 앱에 변경된 게 없죠. 잠시 후에 여기 플로팅 버튼이란 거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폰트 패밀리죠. 글자, 글꼴 미묘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존에 적용을 해봤죠. 자신의 커스텀 폰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장 폰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이 텍스트 띠임인데요. 텍스트 띠임이 기본적으로 어떤 헤드라인이나 타이틀 이렇게 이름이 있는 텍스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버튼이나 캡션, 서브타이틀 이런 것들 여기서 초기화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앱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지정한 스타일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세세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게 한다든지 이탈릭체나 아니면 바디 원 같은 경우는 이 힌드죠. 요 폰트 패밀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사용을 하려면 그 컨텍스트라는 거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하이 요소가 저희 스캐폴드 할 때 알아봤듯이 이 자식으로 또 자식의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야 요 부분 상위에 있는 이 텍스트 띠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자식의 요 스캐폴드를 자식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따로 뺄게요. 컨트롤 점을 눌러서 익스트랙트 위젯이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라는 위젯으로 빼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역시 동일하죠. 기능은 동일합니다.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겼고요. 스테이트레스 위젯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이제 자식이 된 거죠.
나중에 플러터에서 이제 부모의 콘텍스트를 따라서 요 텍스트 띠임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 헬로월드에 스타일에 theme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요 컨텍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텍스트 theme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지정한 요 헤드라인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쉼표를 안 찍었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정한 헤드라인이죠. 네, 굵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네, 이탈릭체로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텍스트마다 자신이 원한 그런 스타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앱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앱의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일단은 플로팅 액션 버튼을 이용하는 예제인데요.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부분적으로 이 띠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지정한 띠임이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이 네, 변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플로팅 액션 버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죠. 간단하게. 여기 스캐폴드 안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고요. 여기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on pressed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인지 그리고 child죠. 그래서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add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add를 해보죠. 네, 요거는 이제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네, child로 뭐 텍스트를 전달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이콘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아이콘인지 아이콘스하고 점을 누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느낌표 클릭하시면 어떤 아이콘인지 네,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네, 추가하시면 돼요. 네, 한번 요런 사람이 누워있는 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누워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플로팅 액션 버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예제에서는 이제 띠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띠임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이 플로팅 액션 버튼 부분을 지우고 저 복사한 걸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이 여기 있죠. 이 띠임의 child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이 띠임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액센트 컬러를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저희의 그 플로팅 액션 버튼이 네, 여기서 지정한 대로 노란색으로 변경된 거를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는 따로 띠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요거 외에도 이제 그 부모의 테마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피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띠임 데이터라는 걸 직접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theme.of.context를 하게 되면 이 theme 데이터라는 게 튀어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copy with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하면은 네, 이 액센트 컬러죠. 액센트 컬러만 노란색으로 바꾸고 나머지 속성은 그대로 사용하는 그 theme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거를 이걸 확장하는 방법이죠. 네, 기존 거는 새롭게 theme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부모의 거를 확장하게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 예제를 해보시면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네, 아주 기묘한 현상인데 이게 플러터가 버전이 바뀌면서 조금 노란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요 예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코드에 있는 예제가 또 있는데, 네.
요렇게 쓰면 또 적용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그 칼라 스킴, 네, 요 속성을 네,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카피 위드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네, 부모의 속성을 요 속성 빼고 네, 다 받는다. 근데 여기서 한번 카피 위드를 2번 쓰죠. 이 컬러 스킴의 이 세컨다리 요거만 바꾸고 또 부모의 컬러 스킴을 그대로 받는다. 네, 조금 카피 위드가 2번이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받는 네,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설명을 한번 컬러 스킴 읽어보면 이게 한 13가지 색상이 정의된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플러터 팀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게 지금 바뀌는 중인 것 같아요. 나중에 가이드가 좀 수정이 되거나 하면은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플로팅 액션 버튼 혹시 네, 변경할 일이 자주 있진 않겠지만 네, 특정 화면에서만 그 띠임을 새로 정의해서 바꿔야 한다면 그냥 요 예제대로 그대로 따라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 정도로 그 테마를 새로 정의한 거는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아까 해본 거죠.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을 여기서는 타이틀을 이용을 했네요. 저희는 아까 헬로 월드 네, 동일하죠. 타이틀을 이용했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네, 보시면 컨테이너의 컬러네요. 네. 자, 여기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센터가 있네요. 네, 센터 안에 요 텍스트에서 컨테이너를 한번 감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컬러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액센트 컬러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컨테이너 부분이 저희가 정의한 거죠. 요것도 이 부모에서 네, 마테리얼 앱에 액센트 컬러 네, 거기 그때 지정한 색상이 여기 컨테이너에 그대로 참조를 해서 네,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테마에 적용된 그 색상이나 어떤 타이틀 같은 텍스트 스타일들을 네,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Work with Tabs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탭이라는 거는 저희가 앱에서 많이 봤죠. 가장 밑으로 내려보시면 화면이 바로 나오고요. 이렇게 탭을 클릭하면 그 화면이 전환이 되는 그런 앱 화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아이콘이 있고요. 그 아랫부분이 이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만드는 스텝이 나오죠. 먼저 탭바 컨트롤러를 만들고 탭을 만들고 네, 탭 내용을 만들라고 아주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탭 컨트롤러를 먼저 만드는데 이렇게 탭 컨트롤러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디폴트 탭 컨트롤러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해요. 뭔가 이 기능들이 더 붙어 있겠죠? 네, 간단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게 좋죠? 네, 저희는 이 디폴트 탭 컨트롤러까지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탭 컨트롤러를 뭐 만들어서 네, 설정하는 방법은 네, 나중에 추후에 네, 따로 하거나 네, 직접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일단은 디폴트 탭 컨트롤러만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를 보면 랭스가 있죠. 그래서 몇 개의 탭을 설정할 거냐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3개의 탭을 설정을 하고요. 차일드 네, 자식들이겠죠. 그래서 디폴트 탭 컨트롤러 안에 스캐폴드를 만들고
랭스를 지정을 하고, 네, 앱바 안에 그 버텀이죠. 앱바의 그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탭을 구성을 했네요. 저런 식으로 탭을 만들고요. 이제 탭 그 클릭했을 때 그 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컨텐트는 이런 식으로 탭과 뷰를 또 동일한 개수로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전체 코드가 나오고요. 네, 탭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네,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죠? 자, 보시면 이 마테리얼 앱이 있고요. 그 홈에 디폴트 탭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동작은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디폴트 탭 컨트롤러 이것도 따라가 보면 위젯이죠. 그래서 마테리얼 앱의 홈에 이 위젯을 넣었고요. 디폴트 탭 컨트롤러 그 안에 이 랭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드를 선언을 했어요. 네, 이 스캐폴드를 디폴트 탭 컨트롤러로 감싼 거죠. 네, 그래서 이 랭스를 한번 이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바로 이 설명을 보시면 이 자식 위젯의 그 네, 그 개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랭스는 그 1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매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탭 개수와 그 탭바 그 뷰죠. 네, 요 내용의 개수 3개씩. 네. 그리고 이니셜 인덱스는 넣으면 안 된다 하는데 저희는 뭐 이니셜 인덱스는 지금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탭 개수가 3개여야 되고요. 요 칠드런이죠. 요 칠드런 개수도 3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탭스를 보시면 네, 앱바의 이 버텀이라는 것도 네, 사전에 그 플러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죠. 앱바 아랫부분에 이렇게 탭바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탭바에 이제 탭스라는 거에 탭을 넣었습니다. 탭은 또 아이콘을 받고요. 네, 아이콘은 네, 저번에 봤듯이 아이콘스에서 점을 찍고 원하는 아이콘으로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콘을 바꾸면 또 아이콘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탭을 만들었고요. 이제 바디 부분이죠. 네, 바디 부분에는 그 탭바 뷰를 네,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칠드런에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콘, 내용이 아이콘밖에 없죠, 지금. 네, 요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거고, 만약에 직접 앱을 만들면 이제 익스트랙트 뭐 위젯을 해서 요거를 뺄 수 있겠죠. 퍼스트 페이지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퍼스트 페이지가 되고 여기 이제 빌드 부분에 이것도 한번 감싸보죠. 뭐 센터로 이런 식으로 감쌀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죠. 이 아이콘도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센터 네, 네, 이렇게 자, 뭐 요거를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화면을 이 빌드 안에서 네, 이 클래스 안에서 밖으로 따로 빼서 이 탭에 따라서 페이지를 계속 작성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화면을 알아봤습니다.